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친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황준혁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법무법인 덕수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주민센터 친구에서는 교육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랑은 좀 인연 맺은 지가 꽤 오래됐고, 저는 아마 14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원봉사자 활동을 시작했다가 운영위원도 하게 되고, 지금 감사라는 직책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주민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센터장님 조용관 변호사의 권유로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때는 카페였어요. 카페였는데 카페니까 언제든지 편히 놀러오세요 하는 식으로 토요일마다 요 앞에서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그런 활동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주민들이 당사자인 소송이나 사건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요. 대법원 승소 판결 받으신 거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알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쟁점이 됐던 거는, 한 분은 이제 이주 여성이셨고 한 분은 이제 한국 남자분이셨는데 혼인을 하셨어요. 국제결혼이라고 하죠. 혼인 과정과 그 이후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요. 사실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두 분이 오랫동안 교제해서 이제 이주를 해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짧은 기간 만남을 갖고 그냥 그 사람을 믿고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가끔씩 이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이제 혼인을 했던 한국 남성분이 여성분을 상대로 해서 혼인무효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F6 비자라는 이주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걸 취득할 목적으로 이 이주 여성이 혼인에 의사는 없었고 체류의 목적으로 와서 들어와서 혼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혼인무효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도 한국인 남자 배우자가 이제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해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혼인무효 소송의 특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혼인무효 판결을 하게 되면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정공사 원본 부실기재자라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나 더 이상 체류기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문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혼인무효 소송의 특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원고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한 건데, 이제 그런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의 혼인과 다르게 먼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F6 비자가 발급돼서 그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 기간도 또 상당히 많이 걸려요. 이 사안도 사실은 혼인 유지 기간 자체는 굉장히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는데,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단계에서부터 별거 관계가 된다든지 혼인이 파탄나게 된 그 기간까지가 상당히 또 길단 말이에요.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가끔 이제 이런 혼인무효 소송에서 그런 혼인무효를 제기한 남편 쪽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이미 혼인이 성립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사정,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사실 갈등 요소가 있는데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결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제 혼인 이후에 드러난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소송의 원심 판결, 그러니까 항소심인데 2심 판결도 그런 취지에서 혼인무효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사실 들었는데, 이제 대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혼인무효와 같은 경우는 혼인 성립 전의 사정을 가지고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지, 그 이후에 나타난 혼인의 어떤 갈등 요소들을 성실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라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주 여성의 특수성, 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 결혼에 있어서 특수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맞고 갈등이 많으면. 그런데 오죽 더 심하겠어요. 조금 더 그런 사정이나 맥락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세심하게 혼인인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학업심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종종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판례가 기준이 돼서 단편적인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해왔던 종래 어떤 학업심 판례 태도의 제동을 본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분들 아니면 이주민 관련 가사소송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안고서 결혼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그 문제식이 들고,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 정책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거죠.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태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교육팀에서는요,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여기 구로구 영등포구 일대에 소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주민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어요. 3년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특히 이제 이 지역 일대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또는 친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 비정규직으로는 이제 이런 이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다녀가시는 그런 이주민 지원센터라든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거기 종사자분들 상대로 해서 이제 뭐 교육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주민분들은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비자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 교육을 또 많이 진행하고 있고, 올해 또 사업으로는 우리 이혜지 변호사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표현,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가 너무 온라인상에서 큰 부분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